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을 속 시원하게 따드리는 정치 오프너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질책 받겠다 짐작하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둘러싼, 특히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덕분에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정면 돌파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임계치 넘었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불법인 의혹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지역구를 돌아보면 얼마 전까지 조국 후보자 성원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만큼은 참을 수 없다. 임계치를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해야 하는데 무엇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천년의 저주, 천년의 사랑이라는 노래는 들어봤습니다만 천년의 저주라는 말은 처음으로 듣는 말 같습니다. 사극 대사 같기도 한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보수 대통합을 토론하는 자유한국당 토론회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당신은 박근혜의 천년 동안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 대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정치 오프너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질책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과거 SNS에 올리신 내용과는 배치된다는 따님 상황이 배치된다는 의견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말이 일부 좀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 후보자 국민의 질책 받고 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딸이 논문 덕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김영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영환 위원, 조국 후보자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명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 조국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보수 정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럴 뜻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면은 그동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여론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매일 출근하면서 나오던 말 중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일단 그 딸의 논문 저자 의혹과 관련된 그 국민의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를 수용하지만은 그것이 이어져서 대학교 입학, 그다음에 대학원 입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여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 청문회 준비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맨 마지막 발언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사회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봐서 정면 돌파해서 끝까지 청문회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할 생각은 절대 없다. 인사청문회 열린다면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버티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청문회가 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많은 문제가 지적이 돼도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다시 청문 보고서 채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채택이 안 돼도 지명하면 그만입니다. 임명하면 그만인데 그 수순으로 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국 후보자 이야기 질책을 뭐 겸허히 받겠다. 그런데 그 겸손함을 가장한 오만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질책은 하더라도 많은 비판이 나오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그런 거 보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말 성찰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딸의 그 논문 저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가짜 뉴스라고 그랬는데 조국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딸의 논문 저자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이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그 문제의 논문 지도한 교수를 그 부인한테 연락해서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딸을 그 인턴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1 저자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해당 교수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해외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국내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실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와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국대에도 조사하겠다고 그랬고 의사협회도 그 문제의 교수를 이제 윤리에 해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논문 저자 등록이 고대 자소서에 명백히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낸 해명은 잘못된 겁니다. 고대의 그 문제의 그 입학 과정은 그 자소서나 이런 거를 반영 안 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다 반영된 거로 지금 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입학 과정에 대한 그 규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조국 후보자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강조한 화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논란 중에 우리가 약간 좀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적이 빠지고 있는 게 그 논란 속에 그 의혹 속에 조국 수석의 역할이나 책임이나 관여 정도는 어디인가 지금 그 질문은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1 저자 논문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거기서 그리고 장모 교수가 물론 뭐 본인이 책임 저자로서 어느 정도 뭐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그 저자 순서를 정했느냐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공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어디서 관여를 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조국 수석은 그 점을 좀 짚은 것 같고, 조국 후보자는 그 점을 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청문회까지 뭉개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수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그걸 하나하나 해명하기에는 어떤 그 물리적인 제한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청문회에서 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언론이나 야당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후보자 그 본인
스스로가 이 좀 확산의 고리를 끊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논문과 입학 관련해서도 물론 후보자 측에서 청문 준비 측에서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입장을 짧게 내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 짧은 입장을 보고 지금 뭔가 의혹이 해소됐다거나 아니면 뭐 공감을 한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그런 비율은 좀 현실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장 기본은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하루빨리 청문 날짜를 잡아줬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후보자 스스로 좀 자세하게 해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가짜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그 방침을 밝힌 적이 있고 가짜뉴스의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다양한 의견 표명하는 것 그리고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 등은 가짜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저 가짜뉴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먼저 이상일 전 의원의 견해를 한번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는 지금 그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급에 해당하는 SCI 2급 논문 아닙니까? 사실 고교 2학년생이 그 정도의 논문을 쓴 그 당시에 수험생을 따져본다면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그거를 대학 입학할 때 특히 이제 문과 학생이 이과로 가면서 그 여기 이과 관련 논문을 내면서 그 자소서에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학교 측에서 평가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수석은 명백히 그 논문과 대학 입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 제1저자 등록과 관련해서 이걸 이용해서 조국 수석 딸이 고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조국 수석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이제 검찰에 또 고발이 돼 있고 하니까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본인은 뭐 소위 결백하다 이 주장인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대입 준비를 한 청년들이나 또 관련된 학부모들이 과연 이걸 믿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시작은 제가 말씀드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거는 그 논문 덕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근데 그 논문이 대학원까지는 일단 차치하고 말이죠. 대학을 입학하는데 그 논문이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고 또 고대에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대학원의 경우는 그 논문이 활용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왜? 대학원이 요구하는 논문이 있어요. SCI 2급의 논문. SCI 2급의 논문은 5년 이내에 논문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조국 후보자 딸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원은 무관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관련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고 왜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왜 그 단국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서 우리 딸을 인턴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스펙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또 공주대학교에 가서 또 비슷한 논문을 생물학 쪽이죠. 이쪽에 논문을 쓰죠. 논문의 제3저자로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입시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조국 후보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걸 고지것대로 현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짜 뉴스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고 하면 법무부에서 이 방침을 밝혔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진두지휘할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그런 조국 후보자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뭐 고려대 입학에 뭐 영향을 미쳤다 그 부분이라기보다 예. 그건 아직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일부 언론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부 다 뭔가 좀 특혜로 갔다 내지는 뭐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걸로 갔다 불공정하게 갔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또 우리가 이렇게 필기 시험이 아닌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전형을 거쳐서 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근데 마치 전혀 뭔가 스크린의 과정 없이 어떤 조국 후보자, 조국 교수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갔다는 식의 그런 뉴스는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제1 저자 논문 관련해서는 이제 당국대에서 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들여다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성 정량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드랍박스에 누가 얼만큼 양의 연구 결과물을 넣었고 쓸 때는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정도 양이 오고 갔고 누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통계를 얼마나 돌렸고 로그인 시간이 어떻고 그런 다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검증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고 학생이 이런 의학 논문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게는 아직 이른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판단을 내려줄 수도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려대 측에서도 이제 그 다른 이제 과학 전형 수시가 아니라 뭐 세계 선도 인재 이런 그 군에 예. 해서 뽑혔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연구 논문을 처음에는 뭐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입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논문 그리고 입학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다기보다 아무런 시험을 보지 않고 뭔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규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논문 덕분에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강선현 정부 대변인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